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시청자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2025년 3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총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들 국가는 3개의 별도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10개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등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원치 않는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며 왜 그가 이들 국가를 좋아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제재 조치를 시행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에서 늘 상위권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약 6만 명의 중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주로 유학생, 기술 전문가, 기업인들입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붉은 간판이 줄지어 있는 활기찬 차이나타운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국수를 시원하게 먹고 있고 중국산 제품만 가득한 슈퍼마켓들도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미국 27개 주에서 35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리콘밸리부터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기술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중국 일부 인사들이 군사기술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하며 트럼프는 2,500억 달러, 약 32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수년간 미국을 속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1,100억 달러, 약 143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매년 4,500억 달러, 약 585조 원 이상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며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 하나의 마법의 주문으로 대응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기술 기업이 있다. 그렇게 화웨이, 틱톡 등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새로운 도전을 던졌습니다. 수년 동안 트럼프는 중국을 비판하며 미국 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비난했고 중국이 미국의 산업 중심지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도 중국 탓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위기도 중국 탓이라며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과 집회에서는 중국이 거대한 적으로 등장했고 오직 자신만이 그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기술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틱톡은 물론 최근에는 디챗이라는 저가 AI 챗봇이 등장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전략 분야 투자 제한 지시문에 서명했으며 중국 관련 인사들이 미국 내 주요 기업과 자산을 인수하는 것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든 것이었습니다. 틱톡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4월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은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되지 않으면 금지될 것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 둘째, 중국 정부의 유리한 콘텐츠 조작 우려였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자 그는 틱톡에 75일의 매각 유예 기간을 주었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타격 덕분에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6년 460억 달러, 약 5조 9,8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50억 달러, 약 6,500억 원 미만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이유 없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중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그를 사업가적 지혜, 협상력, 그리고 상속받은 부로 성공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중국에서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일화는 2025년 5월 1일 한 미국 의원이 트럼프의 얼굴을 $250 지폐에 인쇄하자고 제안한 사건입니다. 약 32만 5천 원 상당. 이 제안은 중국 SNS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 속어에서 250은 바보, 고집불통, 무모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 기도합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이지요. 트럼프는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바로 첫 회차부터 퇴장시켰을 겁니다. 가는 길에 인도도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죠. 인도는 미국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그것이 수백만 명의 인도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약 450만 명 이상의 인도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아시아계 인구입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성공적입니다. 인도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민족 집단입니다. 쉽게 말해 만약 미국이 하나의 학급이라면 인도인은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우등생인 셈입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 내 인도계 하원의원 수는 10년 전보다 5배나 증가했습니다. 각 주의 입법기관에서도 약 50명에 달하는 인도계 인사들이 활동 중입니다. 중국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도는 과학, 기술, 공학 등 고급 인력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이야기할 때 인도계 CEO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CEO 순다 피차이, IBM, 어도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 대형 IT 기업들의 수장 대부분이 인도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도계 CEO 밑에서 일하거나 본인이 인도계 CEO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인도계 미국인 사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자 정책 강화였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에 발급되는 황금 티켓 H-1B 비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3년 발급된 38만 6천 장의 H-1B 비자 중 인도인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인도와의 무역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대선 당시 그는 인도를 양자관계를 악용하는 나라라 칭했고 집권 후에는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며 특혜 무역 지위까지 철회했습니다. 인도 대기업인 타타, 인포시스 등도 트럼프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들 기업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도계 커뮤니티는 강하게 반발했고 시위를 벌이며 이익단체를 조직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인도인의 아메리칸 드림은 트럼프 집권 시기 깨져버렸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는 약 18,000명이 자국민을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불만을 무마하고 미국의 무역 위협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5월 5일 미국에서 추방되는 인도 이민자들이 수갑을 차고 발에 족쇄를 한 채 4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귀국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파키스탄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숙련 노동자, 사업가 또는 유학생입니다. 2000년에는 약 20만 4천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약 55만 4천 명이 파키스탄계 인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한때 미국의 나토 주요 동맹국 16개국 중 하나였으며 워싱턴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사 지원과 경제 원조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했던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아침,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이 지난 15년간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 약 4조 2,900억 원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기만뿐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리스트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즉각적으로 미국을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남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정책에도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트럼프가 원조를 끈 차 파키스탄은 곧바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원조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불을 붓듯 2024년 8월 미국 법무부는 충격적인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한 파키스탄인이 이란 정부와 연계되어 미국 내 정치적 암살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FBI에 따르면 암살 대상자 목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2024년 12일 파나마에 착륙한 이민자 강제 송환 항공편에는 총 119명이 탑승했으며 그 중에는 베트남인과 파키스탄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의 미국 입국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원조 축소, 비자 발급 제한, 그리고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강제 추방 등이 시행되면서 파키스탄 커뮤니티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자 규제를 넘어서 차별과 침입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국가는 미 4일 애호국으로 불리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국가로 총 병력 수는 무려 7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 오는 북한인은 연간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탈북자 또는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향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마치 서로를 사랑하지만 절대 어울리지 못하는 연인처럼 복잡합니다. 2017년 북한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터뜨렸고 우리는 더 강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인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발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30명이 북한 출신 기술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취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평양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금액은 최소 8,800만 달러, 약 11조 4,400억 원에 달하며 단순한 IT 인력이 아니라 첩보 활동과 직접 연관된 인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 기술자들을 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데 연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500만 달러, 약 6,50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무역 기밀을 훔쳐 몸값을 요구하고 수익을 평양으로 송금하는 스파이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비록 미국으로의 북한 이민 수는 적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발급과 입국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는 강경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북한 국민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북한인들조차 주변 시선에 위축되어 공공장소에 나서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남한, 즉 한국입니다. 한국은 부유하고 잘생긴 K-팝 아이돌로 유명하지만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도 매우 큽니다. 현재 약 200만 명이 한국계 미국인이 있으며 이는 미국 인구의 약 0.6%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했으며 특히 엔터테인먼트, 식품 산업, 기술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형제 국가로서 밀접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서로 수많은 원조와 지원을 주고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9일 한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그는 수백만 달러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약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도 미국산 제품은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며 한국을 무역 공룡이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미국과 한국 간 무역 적자는 270억 달러, 약 3조 5,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내는 거죠?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차분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에겐 삼성, LG, 현대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돈은 오갔지만 트럼프는 이 나라에 대해 다소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7일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실험실 관련 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민감감식국으로 분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인 2021년 5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시위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청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한국계 미국인들은 비자 상태나 출신 배경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공공교통수단에서 영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낯선 이들은 당신은 분명히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왜 한국어를 못하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국을 직접 겨냥한 정책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 내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H-1B 비자나 유학생 비자 발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한국 출신 학생 및 전문 인력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간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에 넘치게 들어오지만 미국산 제품은 한국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나라는 무역과 전략 관계에 있어 다소 성가신 친구처럼 비춰졌습니다. 미국에는 약 1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도네시아를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봤고 이 나라는 미국이 쉽게 끊을 수 없는 친구이지만 미국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만큼 개방적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무역 적자는 트럼프의 신경을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 장벽을 높게 세운다고 비난했고 경우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불공정이었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트럼프의 아시아 외교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인도 같은 더 큰 파트너국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그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에 분노한 인도네시아 시민들과 일부 공직자들은 트럼프의 인도네시아 내 사업을 금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트럼프 골프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국가의 국민이고 그 국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싫겠죠.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가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